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올해 경제와 산업 분야에 유난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메타버스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아니 암호화폐가 끝판왕이지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어떤 분은 전기차라고도 하고 다른 분은 미중 갈등과 물류 대란이라네요. 다 중요한 얘기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전기차가 굴러갈 수 없고 암호화폐 채굴도 못하며 메타버스 생태계도 존립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수요는 갈수록 팽창하는데 생산 캐파가 따라가지 못하여 공급망 대란이 발생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거의 모든 문제들의 시작과 끝인 반도체. 오늘 이 마니가 현 시점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슈를 최대한 심플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내내 심각한 문제였던 실물 반도체 공급 문제를 이야기해볼까요? 코로나19 변수와 관련해서 자동차 업계가 수요 예측에 실패하는 바람에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가 일어나고 또 다른 업계로도 번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공급망 대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일전에 월요지식회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태는 미국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미 정부가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는 이야기도요. 미국은 지금도 반도체 설계의 최강국이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 반도체 회사, 즉 IDM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며 호응하고 있죠. 인텔은 미국 내에도 파운드리를 증설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도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유독 중국에서의 증산 계획은 백악관의 반대로 무산되었답니다. 이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적인 차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죠. 얼마 전에는 자국에 진출해 있는 모든 반도체 회사에 주요 고객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한 일도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고객사와의 계약상 민감한 정보는 빼고 제출할 수 있었지만요. 반도체 공급망 얘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 TSMC도 미국과 유럽 공장 증설 계획 등 공급난 개선에 힘쓰며 글로벌 1위 파운드리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있네요. 일전에 인텔 CEO 팻 갤싱어는 미 정부의 반도체 기업 보조금은 자국 기업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TSMC의 본국인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불안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갤싱어가 대만으로 날아가 TSMC와 직접談判을 한 것입니다. 인텔은 TSMC에게 경쟁사인 동시에 고객사이기도 해서 양사는 매우 미묘한 관계거든요. 한편 반도체 파운드리의 또 다른 강자 삼성 보유국인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네요. 2021년 많은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반도체 회사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앞서 거론한 기업들과는 결이 다른 팹리스 회사, 즉 반도체 설계만 하는 곳이죠. 이 엔비디아가 지난 10월 TSMC를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합니다. 현재도 시총이 7~8천억 불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머지않아 애플,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떡상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메타버스와 AI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러냐고요? 원래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은 GPU, 쉽게 말해서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동영상과 게임 산업의 번영에 힘입어 뜰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수년 전부터 장래가 촉망되는 반도체 기업이었답니다. 기존 중앙처리 장치, 즉 CPU에 비해서 GPU의 중요한 특장점 중 하나가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반복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IT 기기를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텍스트보다 이미지보다 동영상이 훨씬 리소스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건 다 아실 테니 이해되시죠? GPU의 이런 뛰어난 정보 처리 능력은 점점 더 여러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2017년 암호화폐 채굴 용도로 그래픽카드 수요가 폭증하면서 품귀가 일어나는 바람에 게임 업계에서 난리가 났다는 건 이제 전설이고요. 그 유명한 알파고도 GPU를 통해 딥러닝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별했지만 테슬라와의 협업 또한 엔비디아의 급성장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AI 반도체 선도 기업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인식이 격상되었죠. 그리고 지난 11월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플랫폼 옴니버스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GPU 기반이고요. 엔비디아 옴니버스의 컨셉은 한마디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이 현실을 가상 공간에 재현한 3D 가상 모델을 만들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랍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핫 이슈는 바로 암 인수에 성공할 것인가인데요.
Arm은 영국계 팹리스 회사인데 좀 독특한 포지션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프로세서, 즉 AP의 95%가 Arm 설계 기반이며 심지어 애플이 개발한 자체 칩, 소위 애플 실리콘도 사실은 Arm 아키텍처 기반이거든요. 안 그래도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는 엔비디아가 Arm까지 손에 넣으면 지나치게 무서워질 것 같아서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고 봐야겠지만 설령 엔비디아가 Arm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회사의 비전과 기술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이죠. 자, AI 반도체며 애플 실리콘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NPU, 즉 뉴럴 프로세싱 유닛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네요. GPU도 머신러닝에 이용되는 등 이미 AI 반도체의 범주에 들긴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매우 빠르게 대용량의 작업을 처리할 뿐 수행하는 연산의 수준은 단순합니다. 반면 NPU는 인간의 뇌신경망과 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처리하니 진일보된 AI 반도체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NPU가 독자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고 CPU, GPU와 사이좋게 칩 속에 들어가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NPU가 탑재된 대표적인 모바일 프로세서로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칩, 그리고 삼성 엑시노스가 있습니다.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강화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실 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서버에 가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했다면 이제는 디바이스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시리나 빅스비 같은 음성 AI 비서, 페이스 아이디, 카메라의 모드 자동 전환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답니다. 여기서 더 지나면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되는 겁니다. 아니 대체 반도체 전문 회사가 아닌 디바이스 중심의 테크 회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유저가 가장 밀접하게 지니고 다니며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쌓인 데이터,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 자체가 곧바로 자체 칩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주는 유리함 덕분이겠죠. 지금까지 2021년 올 한 해 내내 중요한 화두였던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전에 월요 주식회에서 블록체인을 메타버스 경제의 인프라로 비유한 적이 있는데 반도체는 메타버스뿐 아니라 디지털 문명에 속하는 거의 모든 것의 물리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내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새삼 뿌듯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강자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소개한 엑시노스의 사례를 보니 이미 많이 노력 중이었네요. 삼성의 반도체 비전 2030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망이 밝은 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때문만이 아닙니다. 최근 혜성과 같이 등장한 우리나라의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가 개발한 워보이가 엔비디아 제품을 능가한다는 평을 받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복잡하고 어렵지만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반도체 이야기는 2022년에도 이어집니다. I will be back!